기아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과 이범우 감독은 조상우 트레이드 결정을 내릴 때 2026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우선 2025년에 통합 2연패를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2026년 경쟁 균형세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올해 3억 4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조상우는 2025년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도영 등 V12 주역들의 연봉 또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심재학 단장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들은 2025년에 경쟁 균형세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팀 페이롤 증가분, 경쟁 균형세 20% 인상분 114억 2,638만 원에서 137억 1,165만 원으로 상승, 그리고 페이와 BF의 계약자들에게 지출할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해 조상우 트레이드를 결정했다. 올해 기아의 경쟁 균형세는 112억 4,900만 원으로 팀 페이롤 증가분이 24억 6,265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2025 시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기아가 통합 2연패를 달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2025-2026 오프 시즌은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에는 새로운 경쟁 균형세가 설정되고 10개 구단이 이에 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재학 단장은 2025년 이후에도 경쟁 균형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야구발전기금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지, 오를지,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일반적인 대비책은 경쟁 균형세 동결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아는 2연패를 달성한다면 기쁨도 잠시, 경쟁 균형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2연패를 하면 팀 페이롤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3년에 통합 우승을 이룬 LG 트윈스도 2024년 경쟁 균형세를 살짝 초과했다. 기아가 통합 2연패를 달성하든 못하든 2025 시즌 이후에는 대형 내부 FA만 4명이 된다. 양현종, 박찬호, 최현준에 더해 조상우까지 가세한다. 토종 에이스, 센터라인 핵심 선수들, 마무리 투수 등 모두 팀의 코어 전력으로 그들의 가치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아가 2025-2026 회 시장에서 내부 FA 일부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6년 경쟁 균형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베파의 단형 계약 시도 또한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기아는 2025년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내부 FA 4인방 중 일부를 놓친다면 2026년 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아가 2025년이 그 이후 어느 시점보다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 양현종 등 30대 중반을 넘긴 주요 베테랑 선수들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2025 시즌 중에 결정될 2026년 경쟁 균형세는 기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기아는 내부적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끝에 2025년 우승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상우를 영입했다. 2025 시즌 이후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해보면 통합 2연패 달성이 더욱 절실하다. 게다가 조상우의 합류로 2025년 기아는 10개 구단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 최현준 대기 중인데 조상우까지 새 캡 꽉 찬 기아의 1년 후 겨울 FA 계산법이 더 궁금하다. 즉각적인 우승에 멈출 계획이 없다. 통합 우승 2연패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1년 후 겨울의 상황도 기대를 모은다. 기아는 왕조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뗐다. 19일 키움과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 출신인 조상우를 영입했다. 2026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0순위와 4라운드, 40순위, 지명권에 현금 1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며 키움에 넘겼다. 올해 75경기에서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로 통합 우승을 견인한 필승조 장현식이 4년 52억 원의 LG 트윈스로 이적했다.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였으며 더 강력한 투수를 영입해 불펜 전력을 강화하고 대권 수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상우는 지난 10년간 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로 자리 잡았다. 최근 김태견, 두산, 박영현, KT, 김서현, 한화 등 강속구를 던지는 신예 불펜 투수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 전에 리그 대표 불펜 투수로 꼽히던 선수가 바로 조상우였다. 2013년 넥센, 현 키움,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그는 통산 343경기에서 33승 25패 88세이브 54홀드,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9년 프리미어 12,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검증된 필승조 투수였다. 올해는 어깨염증으로 인해 44경기에서 1패 6세이브 9홀드,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한 뒤 8월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즌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았으나 기아는 그의 기량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신인 지명권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내년 대권 수성을 위한 선택을 했다. 사실 조상우의 영입을 위해 내준 신인 지명권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올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의 드래프트 순번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도 특급 유망주를 영입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2026 드래프트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지명권 트레이드가 손해라는 판단은 들지 않았다. 대권 수성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상우는 1년 후 프리에이전트, FA, 자격을 취득한다. 리그 불펜 투수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자칫하면 1년만 팀에서 활약한 뒤 떠나는 임대 선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대권 수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1년 임대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조상우가 FA로 이적하더라도 현금 트레이드로 건넨 1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팀 전력을 유지하려면 조상우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다. 기아는 2025 시즌 종료 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경쟁 균형세, 셀러리 캡, 상한선에 거의 도달했다. LG처럼 24억 2,978만 원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상한액 114억 2,638만 원에 불과 1억 7,738만 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다행히 2025년 셀러리캡은 기존 상한액의 20% 증액된 137억 1,165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통합 우승을 목표로 하는 2025 시즌 선수단의 연봉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증액된 경쟁 균형세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버틸 전망이다. 조상우의 올해 연봉은 3억 4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5 시즌 종료 후가 더 큰 걱정거리다. 주요 선수들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주전 외야수 최현준, 이 동시에 FA 자격을 얻는다. 리드오프이자 유격수로 활약하며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한 박찬호의 현재 팀 내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 없다. 최현준 역시 포지션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준수한 생산력을 보여준 외야수로 자리 잡았다. 당장 두 선수를 백업하거나 대체할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아는 이들의 FA 시즌을 맞아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예비 FN 조상우까지 가세했다. 2025 시즌은 증액된 경쟁 균형세 덕분에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6 시즌은 예측하기 어렵다. 경쟁 균형세 제도 자체를 두고 존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를 감안한 연봉 전략이 필요하다. 조상우 영입의 배경이 된 장현식은 LG와 4년 52억 원의 전액 보장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가를 높였고 유격수 박찬호 역시 올해 하나와 4년 50억 원에 계약한 심우준의 사례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최현준 역시 충분히 가치가 인정될 젊은 외야 자원이다. 기아로서는 2025 시즌 종료 후가 더 큰 걱정거리일 가능성이 크다. 대권 수성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그 다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3명의 선수 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박찬호와 조상우 모두 A등급 회의가 유력한 만큼 이를 둘러싼 계산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기아의 1년 후 겨울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다.